자, 권 의원님은 일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장은 한국 기업이 뭐 좀 더 피해를 본다곤 하지만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질서라는 게 예.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들은 이제 자국에서 생산하고 그래서 그 우위를 바탕으로서 이제 교환하고 수출 수입하면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서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그렇죠. 채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일본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수출을 규제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이제 국가 안보나 이제 세계 평화에 위협이 가는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것들을 했을 때만 이제 그 선별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이제 일본은 그동안에 27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색 국가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동맹 우방국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수출 규제를 좀 포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지금 무역을 하고 싶던 이런 상황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백색국가 제외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내세운 명분이 이제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지금 네.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은 지금 단순히 적극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예.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 불편한 속내를 감추고 지금 이러한 어떤 경제 침략 행위에 가까운 이런 기습적인 어떤 뭐 침략 행위를 준비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떤 그런 어떤 품목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제적인 어떤 수출 규제를 이미 하였고 네. 앞으로도 향후 이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일본도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예. 비교적 일본의 영향이 좀 작은 그러면서도 한국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미국의 한일 갈등 중재 노력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건 뭐 이 한일 갈등이 미국 기업과 미국 경제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겠죠. 회 교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 기업들도 사실 우리 한국 반도체 많이 쓰고 일본 핵심 부품 많이 쓰고 이렇게 되면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개방 경제화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해서 가장 싸고 좋은 제품들을 지금 구입하고 그러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세계 경제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코 미국도 이 사태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제 안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미일의 어떤 안보 협력 그런 문제 예. 때문에 미국도 역시 가능하면 일본과 한국이 이런 사태를 일으키지 않고 서로 어떤 외교적으로 이웃 국가로서 어떤 안보 협력 상황을 이어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탠드 스틸을 중재를 하였습니다마는 일본은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였거든요. 네네.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베 수상의 어떤 의지가 강하고 또 그 이면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불편한 속내를 감추면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28일이 될지 앞으로 7일 날 공포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더 우리의 외교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들이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이런 경제적인 우리의 대응이 일본 기업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까요? 일본 내 이 여론을 좀 환기시키는데 이런 부분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를 이제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이제 애국심으로 뭉쳐서 이제 불매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유니클로 사태라든지 예. 또 일본 제품 또 그리고 또 일본 여행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자제가 되면서 일본 경제에도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 내 그동안 많이 여행도 오던 어떤 그런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면 결국 그러한 것들이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고 네.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도 압박을 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아베는 좀 치밀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네. 뭐 조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뭐 불매 운동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은 그래도 하나의 압박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대체할 다른 시장을 좀 찾는 노력들이 이번에 좀 가시화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 평론가님은?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의 대일 무역 그 적자가 네. 708조 원이 누적적으로 지금 708조 원이나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입하는 것이 이제 많다는 뜻인데 예. 이번이 제가 뭐 좀 전에도 이제 좀 기습적인 어떤 공격을 좀 당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기회에 당연히 앞으로는 이제 국산화 그리고 어떤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이런 조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 이번에 추경 편성도 좀 이렇게 2,700억이나 편성하는 것도 또 이번 위기에 또 대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R&D 예산을 매년 1조씩 이제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은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는 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당장 이제 현실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좀 그동안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현재의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예. 정말로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 R&D 예산 투자도 많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기반을 정말로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근데 이런 말씀드립니다. 논쟁도 있었잖아요. 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국산화가 늦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갈등이 있었는데 실제 그럼 우리가 국산화에 나선다면 국산화 핵심 소재에 대한 국산화도 뭐 단기간 아니면 중기간이라도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시간적으로 뭐 조금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좀 더 싼 제품을 좀 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의사결정의 어떤 출발선이고 우리 경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 안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수입해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이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좀 판단을 잘못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이 백색 국가라는 서로 안보 우방국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그래도 믿을만하게 어떤 제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지위의 관계의 국가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고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처 어떤 그런 중요한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한다면 뭐 시간은 조금 다소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국산화하고 대비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그것을 좀 다변화하자.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든 아니면 국산화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당장은 일단 뭐 국산화가 어렵다면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다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권세엽 평론가님은. 예, 지금 기업들은 벌써부터 지금 뭐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예. 전 세계로 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해외 법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대체제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쉽지는 않은 거죠. 어떤 그 부품을 바꾸는 과정도 충분히 많은 물량을 또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그 부품의 어떤 적합성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조금 그래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좀 장기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게 대체를 하는 것인데 네. 지금은 이제 갑작스럽게 어떤 이런 의사결정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맥락인데 1차적으로는 당장 생산할 수 없으니까 예. 수입선 다변화가 첫 번째 관심사일 거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원활하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많은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국산화를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이제 계속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본 경제는 최근에 좀 그래도 회복하는 국면을 보였는데 정치적으로 우경화되는 건 이런 경제 상황과는 좀 상관이 없나 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우경화되곤 했었는데. 평론은. 네,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보다는 현재 미국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막말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이제 미국 경제를 조금 견인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일본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상황이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의 어떤 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 장기 침체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베의 어떤 개인적 야욕, 어떤 전쟁이 가능한 어떤 국가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하고 이제 좀 겹쳐져서 예. 여전히 이제 세계 어떤 질서 속에서 이제 그런 일본의 어떤 지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 이번에 최근에 이 타이밍을 좀 본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한 목표를 좀 달성하려면 여전히 참여 선거에서 또 승리해서 예. 헌법 수정이 가능한 어떤 그런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심 또 그런 시점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러한 어떤 의사 결정들이 이 시기에 지금 등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는 네.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